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호원 PD님 모시고 무빙 토크 나눌 텐데요. 잠깐 저희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PD고요. 호원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셨어요? 네. 네. 요즘 너무 기쁘게 살고 있어서. 네. 네. 제가 호원 PD님 덕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 올라오면 눈팅하고 막 하는데 돼지고기 구이 뭐 술 한잔 하는 것 같은 그런 네. 선술집 같은 곳에 이렇게 옆에 앉아 계셨는데 막 이렇게 되게 영화 감독 포스가 나는 거예요. 혹시 세븐틴이라는 그룹 아세요? 알죠. 거기에 곡 다 쓰는 친구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그 멤버들을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이 곡을 다 쓰더라고요.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네. 근데 그 세븐틴이 그런 선술집 같은 데서 네. 제작진들하고 그 팀이겠죠? 같이 식사를 회식을 하는데 네. 딱 그 포스가 있더라고요. 그분만의 포스가 있는데 진짜 왠지 그랬을 거. 대가가 될 포스가 있으셔.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긴 어디였어요? 제가 거기가 부산인 줄 알고. 거기가 을지로였어요. 을지로였고. 먼 곳이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 놀러 와가지고 같이 을지로에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미국에서 오면 을지로 가야 되는군요. 네, 아니면 한국 사람이어가지고요. 을지로나 가자. 그래서 이제 을지로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죠. 그랬군요. 네. 을지로도 힙지로가 됐나 봐요. 약간 좀 달라졌나 봐요. 그게 이제 한 2018년, 19년도에 이제 확 힙지로로 올라갔다가 요즘은 이제 좀 합을 꺾였어요. 다시. 네. 그렇구나.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어디 계셔도 포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연말에 우리가 보기 좋은 영화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선정을 해서.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 또 영화 좋아하니까 추천해 주시면 또 두근두근 볼 준비를 해야죠. 네. 사실 이제 1년의 기대작들이 네. 가장 몰리는 때가 여름이랑 또 연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뭔가 좀 흥행, 네. 이제 방학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행하는 영화 위주로 배급사에서 배급을 한다면은 겨울에는 뭔가 좀 둘 다 흥행도 신경을 쓰지만 물론 그 이제 뭔가 작품성도 정말 뛰어난 수상을 목적으로 그렇죠. 뭔가 한 해의 마지막을 네. 딱 이렇게 보여주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인으로 완전 거는 영화들은 10월부터 그리고 가장 메인급은 정말 크리스마스에 개봉을 다 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사람들이 다 기다리게 하는 거죠. 네. 크리스마스라는 대국민 축제잖아요.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다 같이 영화를 뭔가 영화관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말 메인급 작품들은 크리스마스에 대부분 개봉을 하고요. 메인급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 배급사마다 이제 미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열리는 뭐 오스카라든지 이런 거대한 시상식에 네. 좀 이제 올리고 싶다. 그런 영화들은 이제 10월에 개봉을 주로 하죠. 그렇겠어요. 사람들의 머리에 봄이나 여름쯤 나오면 이제 기억에서 점점 지워져 가다. 페이드 아웃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근데 5월이 아니었죠. 뭐 6월이었나 5월이었나 그쯤에 봄에 이제 개봉을 했었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10월 한 말에 개봉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이례적이었던 게 프랑스 이런 데서도 5, 6월에 개봉을 비슷하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너무 늦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4, 5개월을 늦게 개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제 영화 팬들은 화가 난 거죠. 현지에 미국에 있는 왜 안 하냐. 우리는 유럽에서랑 다 난리가 났는데 왜 우리는 이거 못 보는 것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 오스카를 노리고 이제 그 미국 배급사 쪽에서 이거는 미뤄야겠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기생충이 미국에서 상영될 때는 자막이 뜨나요? 더빙을 하나요? 자막이 뜨죠. 신난다. 더빙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외화 볼 때마다 자막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들도 그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시상식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막을 넘어선 뭐 이런 맞습니다.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이 되게 자막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대요. 어. 재밌는 예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물론 뭐 할리우드의 특성상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뭐 옛날 2차 세계대전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독일군도 나오고 이탈리아군도 나오잖아요. 다 영어 쓰죠. 다 영어 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네. 하지만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미국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막을 보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걔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에 미국에 일을 할 때 네. 인도계 엔지니어 집을 갔는데 애는 거기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네. 우리가 영어를 완전히 못 알아듣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는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가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제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영화관에서도 잘못했네. 그 생각이 딱 드는군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게 해준 기생충 정말 대단했다. 그렇죠. 봉준호 화이팅. 뭐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맞아요. 다 자막이 필요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럽 영화들을 정말 전공자가 아닌 이상 미국인들 중에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유럽 영화 또한 그렇게 자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네, 세계의 중심에 영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겠네요, 미국인들은. 근데 우리 그거 본 적 있잖아요. Me 네. Before You라는 네. 영화 안에서도 거기서 여자 주인공 분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막이 있는 영화를. 그랬더니 이 사람을 개과천선 시키는 그 약간 귀족 같은 남자분이 있는데 성의 주인인 아들. 성의 주인의 네. 아들이.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된 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 근데 그 여자분이 그걸 보고서 굉장히 감동하는 장면을 연출을 하거든요. 우린 늘 자막 봤는데. 그러니까. 이질감이 있었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 영화를 주로 봅니다. 안 그래도 스크린 작은데 거기 조그맣게 글씨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홍보원 PD님이야 다 리스닝이 되니까 괜찮겠지만. 그게 제일 부러워. 맞습니다. 언어가 하나 더 무기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네, 그래서 영어로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가장 연말에 네. 이제 좋은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3개를 줄여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영화는 그 킬링 플라워문, 그 미국 제목으로는 이제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문이라는 이제 영화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번에 제가 한번 특집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 네. 저희 했었나요, 그죠? 네. 아마 네. 예, 그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분의 이제 신작이죠. 저 영화는 제가 이제 제작 단계부터 제가 뉴스로 보고 정말 기다렸던. 왜냐면은 이제 마틴 스콜세지의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죠. 감독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아티스틱한 거를 표현해주는 배우 페르소나가 2명이 크게 있는데요. 네. 뭐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와서 이제 디카프리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뭐 하비 케이틀도 있지만 일단 가장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기억하는 건 20세기에 이제 뭐 좋은 친구들이라든지 많은 갱스터 영화들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느와르 영화들의 모든 주연을 맡은 로버트 드니로 명배우죠. 그 배우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스콜세지의 페르소나고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디카프리오와 계속 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 처음으로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가 둘 다 나오게 됩니다. 공동 주연으로.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영화는 이제 제작 단계부터 화제였던 게 모든 영화사가 거절을 했어요. 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흥행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파라마운트가 계약을 했는데. 네.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 각본 단계부터 준비를 하면서 막 스콜세지 감독도 영화를 찍고 막 한 거죠. 근데 이제 중간 내용이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화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그때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이 확정된 상태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파라마운트가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 라고 해가지고 거절하고 넷플릭스조차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 것 같다. 거절하고 그래서 애플 TV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데요?
Only in thea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건 이제 옥토버 10월 20일에 이제 영화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동시에 애플 TV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애플 TV는 이제 11월이나 12월에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안 보여요? 영어잖아. 저기 이제 포스터가 좀 이제 조그만데 저 밑에 조그맣게 보시면 네. 애플 로고가 하나 보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애플 로고가. 그러네요. 조그맣게 보여요. 네, 저게 이제 애플 TV. 돋보기 필요하다. 네, 애플 TV 오리지널 필름입니다. 그렇구나. 애플 화이팅. 네, 그래서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애플 TV가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지만 네. 꾸준히 양질의 시리즈하고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게요. 파친코가 맞아요. 네. 파친코가 네. 이제 애플 TV죠. 최근에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조차도 네. 애플 TV에 볼 게 더 많다는 느낌을 슬슬 받기 시작해요. 그래요? 새로 나오는 것들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무빙도 애플 TV 아닌가요? 무빙은 이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구나. 네. 애플 TV에서도 뭔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네. 애플 TV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OTT 플랫폼에 비해서는 좀 늦게 맞아요. 들어간 편이에요. 하지만 애플이 이제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재정적으로는 거의 디즈니만큼 디즈니 수준으로 돈이 많은 회사일 텐데 정말로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서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저 마틴 스코세지 신작이었어요. 처음 발표하면서 이 신작을 우리가 완전히 할 겁니다. 이걸로 이제 처음에 와악 하고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영화계에서.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 영화가 개봉을 하는 거죠. 어제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한국 기준으로 어제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 네. 저도 이제 오늘 아니면 뭐 아무리 늦어도 내일 보러 갈 저녁이라도 보러 갈 생각인데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스토리 이제 공개된 예고편이나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미국 이제 초창기 아메리카 이제 원주민들 네. 하고 미국인들 백인들이 이제 갈등을 겪고 이럴 때 오세지 부족이라는 미국의 석유를 독점하고 있던 부족이 있습니다. 인디아 부족인데? 네. 신기하다. 그래서 신기하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부족이에요. 심지어 미국이 들어온 다음에도 엄청 문명한 엄청 서구화 바로 서구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서구화돼 있고. 근데 이제 실제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 오세지 부족 사람들이 하나씩 살해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럼 텍사스나 뭐 이런 쪽. 저도 이제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지역이 어딘지는 저도 조금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알지 다 했구나. 진짜 나쁜 안 그래서 이제 마틴 스코세지 미국 역사 강향 마틴 스코세지는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든 간에 그 역사적인 거를 꼭 다루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가 이제 3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과연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영화를 이제 봤을 때 인터미션 없이 3시간 반이거든요. 과연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성공을 떠나서 사람들이 끝까지 화장실 안 가고 볼 수 있을까? 그러네. 저희가 그 팔당 쪽에 능내살롱을 만들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극장에서 하는 거가 이제 OTT로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OTT 오픈하는 날 오픈 기념 시사회하고 수다 떠는 걸 만드는 거지.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죠. 네, 그때 꼭 와주셔서 그럼요. 같이 한마디 해주시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중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성능 좋은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훌륭합니다. 싼 거 하기 없기. 싸면서 좋은 거.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 감독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번에 설명 드렸지만 뭐 택시 드라이버 좋은 친구들 성남왕속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항상 무조건 꼭 필수로 봐야 되는 그런 명작 영화들을 20세기에 정말 많이 만드셨고 실제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 작품인데 전 저게 정말 지금까지는 저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저는 저 영화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디카프리오가 나오죠?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저걸 본 기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떻게 따지면 이제 OG, 그러니까 올드 제너레이션 감독님이신데 되게 영하세요. 영화 만드는 걸 보시면은 하나도 막 그런 느낌이 안 들고 클래식하거나 이런 느낌이 나기보다는 되게 젊고 막 팡팡 터지는 느낌이 아직도 감각이 있습니다. 있으시구나. 네, 심지어 아이리시맨도 정말로 모두 다 배우들이 연령대가 평균 영화의 배우들 연령대가 60, 70대인 그런 영화인데, 네,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도 정말로 그 본인의 이제 20세기 대표작이었던 좋은 친구들 이런 영화에 자주 나왔던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조 페시라든지 알파치노 이런 배우들을 이제 다 모아서
말년에 마지막 느와르 영화를 만들어보자 하고 만든 것 같은 작품이거든요. 저 영화도 3시간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영화를 그러시네. 보시면은 넷플릭스 영화거든요. 네. 영화를 보시면 하나도 안 지루해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거 봐야 되겠다. 네, 너무너무 정말 끝까지 중 하고 보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포 조절이 기가 막힌 거죠. 기피디님 주말에 이제 볼 게 생겼네요 또. 바쁜데. 네. 아, 정말 강추드리는 영화고요. 네. 이번 신작도 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네. 인상은 되게 좋으신데.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멋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와. 아, 다음 주 개봉이고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 신작이에요. 그러네? 네. 오. 마지막 작품 제가 물음표를 한 게 실제로 본인이 원래 은퇴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를 만드시고 은퇴를 선언하시고 몇 년 뒤에 번복을 하신 다음에 저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정말 저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영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저게 이제 원제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거든요. 그대들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원래 이제 저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감독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목을 똑같이 가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책이 잘못했네. 네. 근데 지브리 스튜디오가 지금 해체됐거든요. 이제 사실상 해체된 상태인데 그래서 프로젝트식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뭉쳐서 만드는 외부에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네. 하는 건데 사실 미야자키 감독의 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완벽주의가 심해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그게 풀린다는 거예요. 아, 그런 성격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오래된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 예전부터 활동을 했던 맞아요. 감독이고 근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가 해산한 이유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하. 느낌 온다. 네. 그래서 와. 아들이 있는데 네. 미야자키 고로라는 아들이 있는데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정말로 좀 좋지 않은. 그럴 수 있죠. 네. 오히려 이런 그 기획이라든지 어떤 네. 그런 무대 장치 그러니까 전시장을 꾸미는 네. 큐레이팅하는 능력은 정말 훌륭한데. 훌륭한데. 예를 들어서 지브리 박물관이나 이런 거 다 그 아들이 한 거거든요. 아. 그 센스가 있는 사람인 건데 영화 쪽은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탤런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랑. 그렇죠. 그러니까 후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은퇴를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지브리 스튜디오가 이렇게 하고 해산되었고 근데 이제 다시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 항상 자기와 일해왔던 이제 프로듀서와 함께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마지막 본인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임하겠다. 그래서 지브리 영화 최초로 개봉일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정하지 않고, 무한으로. 좋겠다. 끝까지 완성도를.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찍어보자. 모든 거를 거의 수작업으로 해보자. 옛날 스타일로. 세상에. 그리고 정말 코난이야? 노력도 배로 네. 들여보자. 대신에 돈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브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팔았구나. 원래 지브리는 절대로 맞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무조건 DVD 아니면 블루레이로 맞아요.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봤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제 HBO 맥스 그리고 한국 아시아권에서는 이 넷플릭스에 판권을 팔았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팔았다는 그렇겠네요. 그럼요. 그건 이야기가 굉장히 있어요. 크죠. 이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군요. 네. 만세. 모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브리 영화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시작비로 왕창 타내고 그 돈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저 영화도 제가 정말 몇 년을 뉴스를 이제 처음에 듣고 네. 저기 한 5, 6년 전에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우와. 근데 드디어 저게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니 음. 너무 설레는데 저 영화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저 제목하고 저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가 거의 1년 전에 나온 포스터예요. 오. 저거 외에 아무런 것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야. 예고편도 공개가 안 됐고요. 저게 일본에서는 여름에 개봉을 했는데 7월이었나 개봉을 했는데 실제로 개봉하고 나서도 그렇고 아무런 저 포스터랑 제목 빼고는 뭐 배우가 누군지 주연이 누군지 스토리가 뭔지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된 상태로 개봉을 했어요. 어머나. 그리고 개봉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아무것도 정보를 공개 안 하다가 본 사람들 말로만 그냥 구전으로만. 네, 구전으로만. 진짜 전통 방식이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이제 미국은 이제 12월에 개봉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개봉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는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드디어 그것도 정말 내용이 뭔지 알 수 없게 조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고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들리는 소문으로 이렇게 듣긴 했는데 네. 내용이 엄청 난해하다고 네, 들었어요. 온갖 철학을 다 넣은 게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보니까 더덕님이 좋아하는 컨셉이네. 네, 그래서 정말로 되게 궁금하고요. 저도 어떤 네. 영화일지가. 그리고 이제 제가 물음표로 미야자키의 마지막 작품 물음표를 넣은 이유가 자기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은퇴한다는 얘기 안 하겠다. 그냥 지금도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연세가 어떻게 되죠? 42년생, 42년생으로. 젊으시네. 사실 80 넘으신. 네. 요즘 기준은 젊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한다고 하셨지만 하고 나서 체력이 너무 남아 도는 거야. 너무 또 하고 싶었을 것 같아. 만들고 싶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은퇴 선언을 하신 이유가 이제 일본 사실 뭐 미국에 있는 아니 해외에 있는 여러 전 세계 감독들을 봐도 뭐 리들리 스콧 같은 감독 같은 경우는 90세이신데 거의 아직도 네. 영화를 활발하게 만들고 계시고 그분이 영화 찍은 게 최근에 찍은 게 프로메테우스잖아요. 그렇죠. 프로메테우스랑 뭐 여러 가지 찍으셨죠. 그렇죠. 네. 그 첫 장면에 찍었던 포포를 이번에 보고 왔잖아요. 아이슬란드에서. 네. 여기선 저걸 찍어도 돼.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배경을 너무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이슬란드 좀 미묘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야자키가 은퇴 선언한 이유가 직접 손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일반 영화 감독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인이 써야 되는 에너지가 일반 감독은 진짜로 무슨 어떤 단계들이 뭐 대본을 심지어 리들리 스콧은 대본을 본인이 안 쓰지 않습니까? 대본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주면은 이거 좋다 골라가지고 배우를 섭외하고 그것도 다 해주고 그 회사에서 감독만 하면 되는 느낌인데 미야자키는 본인이 대본부터 다 쓰고 그리고 직접 노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의자에 장기간 앉아가지고 이런 작가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분명히 병도 제가 봤을 때 직업병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거북목. 네, 몇 시간 동안 저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들든 그냥 천천히라도 완성도 있게 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화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네. 대표작들이 나오는데 사실 기피디님 정말 그 반복해서 보는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중에요? 네. 뭐 제가 빼놓은 것도 있지만 천공에서 나피타도 되게 좋아하고 네. 전 붉은 돼지는 그냥 그랬어요. 제가 처음 본 게 도토로였는데 저것도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네. 모노노케 히메는 너무 좀 셌고 센가치로 되게 재밌어하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여자분들이 좋아하죠. 그 주인공 남자 캐릭터를 하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포뇨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쏘쏘했었어요. 네,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는 은퇴 반복작이에요. 저것도요? 네, 근데 원래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래 감독이 호소다 마모루라고 또 다른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든지 그거 만드신 거예요? 늑대 소녀라든지 그분이 원래 디즈니 지브리 출신이에요. 근데 뭔가 이슈가 있었대요. 본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은 얘기하지 않는데 뭔가 이슈가 있어서 감독직을 안 하고 그만 중간에 이제 아예 나가버리고 하야오가 맡아가지고 감독을 해버린 케이스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노노케 히메랑 라퓨타를 제일 좋아하고요. 최근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정말 거의 데뷔작을 봤거든요. 루팡 3세 칼리스트로의 성이라는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못 보신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 개봉도 안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넷플릭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어요. 되게 정말 그 실제로 진짜 옛날 오래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의 미야자키 하야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카닉을 다루는 모습이라든지 정말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만의 디테일이 옛날부터 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 첫 작품이 그거 아닌가요? 코난 아닌가요? 그 코난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네. 아, 전 미래소년 코난에 너무 감동을 했었던 코난 사람이기 정말 때문에 광팬이라서. 와, 어떻게 그게 만들지? 비슷할 거예요. 그 시기가. 그래서 네. 뭐 이게 근데 왜냐면은 그때 미래소년 코난도 그렇고 그 루팡 3세도 그렇고 하야오가 힘이 아예 없을 때였습니다. 아, 그리고 루팡 3세도 마지막에 원래 엄청난 대규모 액션씬이 있었는데 못했구나. 데드라인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놓은 나머지 정말 하루 이제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 이상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야오한테는 좀 트라우마 같이 남은 그런 작품. 저는 그게 기억나요. 미래소년 코난이 뒤쪽으로 가면 그림이 안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첫 화를 보면 거기에 코난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 뛰어다니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을 보면 아, 누구나 처음엔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갑자기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 부분이. 그게 기억이 되게 나요. 그래서 아, 누구나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물이라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입니다. 혹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보셨나요? 어떤 영화가 어떤 있을까요? 영화가 있어요?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든지 어느 가족 이라니 뭐 걸어도 원더풀 라이프 아무도 모른다. 되게 이게 일본 감독인데요. 네. 저 감독의 특징, 저 감독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저 감독에 대해서 이제 대표작들이 있는데 상당 최근에는 이제 브로커라고 송강호 씨가 배두나 씨랑 뭐 아이유 씨가 나왔던 한국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감독은 뭐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꼽혀요. 네, 실제로 항상 칸 영화제 경쟁 부문으로 출품을 하시고 신작에 나오면은 그리고 영화 특징이 상당히 잔잔하면서 가족 중심의 내용이 많고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톤인데 저는 카모메 식당이랑 안경 이런 것만 주로 봐가지고. 네, 뭔가 그런 느낌인데 좀 달라요. 왜냐면은 저분이 다루는 게 가족 중심의 이런 걸 다루시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따뜻하지만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싫어하시겠는데요? 현실을 좀 보여주는군요. 네, 근데 그걸 또 엄청 잔인하고 냉혹하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감독의 대표작 중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 정말 유명한데 아이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이제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끼리 텅 빈 아파트에서 막 먹을 거 구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되게 그게 막 살짝 이렇게 동화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특이하게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실제로는 되게 좀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엄마가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있다가 막 애가 죽고 막 이런 애가 중성으로 방치되고 막 이런 실화를 되게 잔인한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정말로 그 단편적인 그 이벤트가 아니고 되게 좀 복합적이면서 되게 따뜻함도 느껴지면서 되게 묘한 느낌을 많이 주는 영화예요. 좀 봐야겠다. 저는 이게 제 취향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같은 작품도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근데 거의 10년이 넘은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이 두 아버지가 내가 키우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되게 어두울 수 있는 소재를 정말로 이렇게 좀 따뜻하고 어떤 인간에 대한 위로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사회 문제를 좀 다른 시선으로 특히 가족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감독이네요. 맞습니다. 브로커도 그런가요? 브로커도 그렇죠. 브로커도 그렇고 어느 가족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데 저는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도 받았었거든요. 그 해. 근데 그 도둑질로 연명하는 그런 근데 가족이 아니에요. 다 다른 뭐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술집에서 일하고 막 다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어느 가족의 형태를 이루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이런 피로 이루어진 DNA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루는 공동체가 가족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 감독의 보면은
영화들이 되게 다양하고요. 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음. 되게 영화마다 특징이 다르고 아예 다른 장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촬영 기법도 그렇고 정말로 꼭 보시면은 넷플릭스에 저 감독 영화 정말 많습니다. 아, 정말로 꼭 찾아봐야겠다. 강추드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안 보셨다면은 네네. 오히려 너무나도 부러운 네. 뭐 이게 좋은 의미로 진짜 안 이제 보는 볼 게 섭니다. 많다. 네, 부럽다 이렇게 되는 감독입니다. 네네. 근데 그 감독의 신작이 이번에 이제 저 위에 나오는 이제 괴물이란 영화고 이번에 부산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고요. 이제 친구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뭔가 아이를 중심으로 다루는 그러네요. 사회적인 어떤 아이를 단편적인 걸로 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룬 영화라고 하고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올해 수상했습니다. 와, 이렇게 참 우리가 몰랐던 영화들, 감독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괴물은 네. 그 제목이랑 같은 거죠. 네, 봉준호 감독의 괴물. 네. 네. 이 포스터만 봐도 뭔가 좀 느껴지는, 네. 아이들의 얼기설기 얼굴 다친 듯 먼지가 낀 듯한 얼굴에서 저 표정들이, 저 시선이 정말. 확실히 호원 PD님도 이렇게 네. 추천해 주시는 영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회의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 사실 오늘 저 중간에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사실은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네, 그쵸. 저거 모른다 치더라도 네. 앞뒤 영화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서 맞아요. 저 좋아합니다. 와, 연말에 정말 볼 게 생겼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네요. 네. 정말 연말에 좋은 영화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연말에 이런 좋은 영화를 보는 게 참 전 좋은 게 이제 뭔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특히 저런 되게 감정에 울림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들은 뭔가 연말에 딱 보면서 정말 뭔가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3가지 딱 준비해 오셨는데 그 3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준 이야기들. 말은 3가지인데 네. 실상은 3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옛날 것까지 포괄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 네. 아마 기피디님은 미야자키 하야오 거를 하나씩 다시 꺼내볼 것도 같고, 네. 그래서 재미있게 올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 마치고 또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